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잠든 사이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믿으시겠나요? 대부분 탱크와 전투기가 격돌하는 전장의 모습만이 전쟁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날의 전쟁은 그 경계를 허물고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바로 초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초안전은 1999년 중국 인민해방군 대령인 차오량과 왕샹수이가 쓴 저서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정면으로 맞서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군사적 충돌에만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비대칭적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즉, 전통적인 전쟁의 규칙과 경계를 허물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승리를 쟁취하려는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인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경계가 없다와 규칙이 없다는 원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새로운 전쟁은 더 이상 군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 전력망, 통신망, 심지어 우리 마음속 신념까지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과연 이 보이지 않는 위협에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초안전의 실체를 깊이 파헤치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1. 초안전의 시작, 전통적 전쟁의 한계를 넘어서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전쟁은 정규전이라고 불립니다. 국가 간의 군사력이 직접 충돌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강대국과의 정면 대결은 너무나 불리한 싸움이 되었어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초안전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거죠. 전통적인 전쟁의 틀을 깨고 약점을 파고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던 겁니다. 초안전은 군사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기술 등 사회 전반을 전쟁터로 삼는 것을 의미해요. 한 국가의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모든 행위가 초안전의 일환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신경망을 공격하는 것과 같아서 국방력만으로는 막아내기 어려운 것이 초안전의 본질이에요. 2. 초안전의 핵심 전술, 보이지 않는 공격들. 초안전은 한두 가지 전술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요. 주요 전술들을 살펴볼게요. 경제전. 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정 국가의 화폐 가치를 조작하거나 주식 시장을 교란시키고 핵심 자원의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공격하죠. 미중 무역 전쟁은 단순한 경제적 마찰이 아니라 관세 부과와 기술 수출 통제를 통해 상대국의 성장을 억제하려는 초안전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특히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제재하여 공급망을 흔드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꺾으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이버전. 오늘날 가장 위협적인 초안전의 형태로 꼽힙니다. 정부기관의 전산망 해킹, 금융 시스템 마비, 전력망 교란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요. 2017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부터 감행했던 전력망 공격 등이 바로 사이버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물리적 폭력 없이도 사회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정보전 및 심리전. 정보를 무기 삼아 적의 사회적 통합을 파괴하는 전술입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를 대량으로 유포하여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요. 특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망을 역이용하여 사회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해요. 상대 국가 국민의 마음을 혼란에 빠뜨리고 자국에 대한 불신을 심는 심리전은 물리적인 공격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문화전. 한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자국의 유리한 가치관을 심는 전술입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문화 콘텐츠를 통해 특정 이념을 은밀히 전파하거나 타국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는 행위가 여기에 속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역사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펼친 것이나 특정 국가가 자국의 우월성을 문화 콘텐츠에 교묘하게 녹여내는 것 등이 문화전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미래 전쟁의 양상, 초안전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초안전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미래에는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형태로 진화할 거예요. 바로 AI와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초안전의 효율성과 파괴력을 극대화할 거예요. 예를 들어 AI는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하여 한 국가의 사회적 갈등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가짜뉴스를 자동으로 생산하고 확산시킬 수 있어요. 또한 수백만 개의 드론을 동시에 조종하여 핵심 인프라를 공격하거나 특정 개인의 생체 정보를 해킹하여 신분을 위조하는 등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무인 전쟁이 현실화될 거예요. 무인 전투기와 드론, AI가 탑재된 로봇 등이 전장의 주역이 되면 인명피해 없이 상대방의 핵심 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돼요. 이는 전쟁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장벽을 낮출 수 있어 더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초안전과 미래 전쟁, 대한민국에 주는 시사점. 그렇다면 초안전과 미래 전쟁의 위협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화된 국가 중 하나이자 동시에 끊임없이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어요. 첫째, 취약한 사이버 안보 문제입니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킹 그룹을 동원하여 외화벌이를 하거나 우리나라 주요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해왔어요. 군사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비대칭적 전력으로 초안전 전술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죠. 만약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대한민국의 전력망, 금융 시스템, 교통통제 시스템 등 핵심 인프라를 동시에 마비시킨다면 우리 사회는 순식간에 대혼란에 빠질 거예요. 둘째, 심화된 사회적 갈등입니다. 초안전의 가장 효과적인 공격 대상은 바로 내부의 분열이에요. 대한민국의 심각한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 등은 외부 세력이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에 너무나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퍼지는 악성, 루머나 왜곡된 정보는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종속과 기술 패권 경쟁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의 핵심 산업은 초안전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정 기업에 대한 제재, 공급망 통제 등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초안전에 대한 우리의 대응,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초안전은 전통적인 군사력만으로는 막아낼 수 없어요. 이는 국가 안보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새로운 위협에 대비해야 할까요? 국가 안보의 확장, 사이버 경제 정보 안보 구축.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 안보, 경제 안보, 정보 안보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해요. 각 영역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핵심 인프라에 대한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해요. 또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초안전 공격의 패턴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방어력 강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국민 통합. 초안전의 주요 목표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가짜 뉴스나 선동에 현혹되지 않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국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학교 교육부터 성인 교육까지 모든 국민이 정보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외부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국제협력, 공동대응 체계 구축. 초안전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므로 특정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완벽히 막아내기 어려워요. 국제적인 사이버 안보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며 공동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초안전 위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훈련을 통해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해요. 6. 우리는 새로운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초안전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우리 사회를 공격하고 있으며 그 양상은 더욱 복잡하고 정교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전통적인 전쟁의 틀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초안전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평화로운 일상 속에 숨겨진 위협을 인지하고 우리 스스로와 국가를 지키기 위한 지혜와 노력을 함께 모아야 할 때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희망을 더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